항상 논제를 할 때는 제목에 정답이 들어있어요. 제목에. 자, 그러면 한번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을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거야. 알코올이 뭡니까? 화학적 기호 말고 술입니다. 술. 알코올은 우리는 그냥 흔하게 술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럼 왜 술 중독이라고 하는 거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랬을까? 있어 보이라고 영어잖아. 그래서 알코올 중독인 거야. 알코올 중독. 이게 술 중독이에요. 한마디로. 자, 이 술에 중독이 된다. 이 알코올이라는 알코올 성분에 관련되어 있는 것에 중독이 되는 건데, 이 알코올 성분에, 이 알코올이라는 것, 특히 술이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역할. 인간의 신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좋은 현상이야. 흥분을 시켜요. 왜 흥분되는지는 의학적으로 인터넷에 정보 많이 나왔으니까 그거 찾아보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인간의 감정을 흥분을 시켜요. 남자는 기분을 업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여자는 감정을 업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기분과 감정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기분이 나빠. 나쁜 상태에서 만약에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흥분이 되는데 나쁜 흥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칠어져요. 기분이 나쁘니까 남자는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무의식이 제거를 하려고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마시면서 그 나쁜 기분들이 계속 흥분된 상태, 즉 나쁜 게 더 흥분이 되게 되니까 그거를 제거시키려는 행동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생겨요? 행동이 과해져요. 그게 왜 과해지냐? 좋아서도 과해지지만 나빠도 과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폭력이라든가 사건 사고에 관련되는 게 알코올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흥분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좋은 흥분이냐 나쁜 흥분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나쁜 기분일 때 한잔하면은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죠. 술 한잔 먹다가 주먹 다짐하고 뭐하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기분 나쁜 스트레스가 흥분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좋으면 좋은 기분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게 과해져요. 좋은 게 과해진다는 얘기는 좋은 게 아니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흥분 상태인데 이 감정이, 즉 남자에게는 기분이 더 좋아지는 역할을 하게 되고 여자에게는 이 감정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상처받은 여자들이 술을 한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은 여자들이 술 한잔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미주알고절 얘기 나누고 이해하려고 들고 했던 이 상처를 치료하려고 했던 행동들이 과해지는 거예요. 치료하려고 했던 게 과해지게 되다 보니까 더 크게 큰 소리가 나가게 되고 더 싸우려고 들게 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여자들이 마찬가지로 감정이 강하게 흥분되는 상태 또는 감정이 내가 오늘 굉장히 행복해. 행복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행복해. 모든 게 다 허용돼 버려요. 모든 게. 이런 상태로 여자에게는 감정이 업되는 상태가 만들어지고 남자에게는 기분이 업되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알코올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어떤 흥분되는 상태, 즉 업이 되는 것을 가지고 있게 되다 보니까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흔하게 자기 자신들이 접할 수 있는 게 합법적으로 접할 수 있는 흥분제가 바로 술이에요. 술. 그러다 보니까 이 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과했을 경우와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얘기할 때 적정하냐 과하냐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은 없어요. 예를 들어 누구는 주량이 소주 한 병일 수도 있고 누구는 한 잔일 수도 있고 누구는 5병, 6병을 먹어도 껐떡없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개인마다 이 술이라는 거는 다 틀려요. 몸에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 술이 과하냐 적정하냐는 거는 본인들 자신들만 알아요. 근데 이게 흥분 상태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에서 중독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중독. 여러분들이 늘 항상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 중독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특정 대상입니다. 특정한 대상에게 뭐가 발생이 됩니까? 특정한 대상에게 강박이 발생됩니다.
이 강박은 뭐라 했어요? 강력한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굉장히 강한 스트레스예요. 강한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강한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게 될 때 무엇이 만드냐면 불안감, 남자에게는 불안감이 만들어집니다. 불안해져. 여자는 우울감이 만들어집니다. 이 강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남자에게는 불안감과 여자에게는 우울감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불안감이 만들어지면 불안감을 제거시키려고 하게 되고 여자들은 우울감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울감을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해서 다시 회복을 하고자 해요. 여자들은 회복을 하고자 하게 되고 남자는 불안감을 제거를 하려고 드는 형태가 벌어져요. 요때 제거를 하고 회복을 하는 요 과정이 강박에서 벗어나는 해소의 과정이에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해소의 과정이 필요한 거야. 즉 불안감을 해소하고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울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요 강박이 만든 특정한 대상에 의해서 강박이 형성되고 이 특정한 대상을 행함으로써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행하게 되는 것, 우리는 이거를 중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거는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알코올 중독이라는 건 뭐냐? 강한 흥분 상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흥분 상태가 안 되면 내가 만약에 감정이 좀 다운돼 있어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러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흥분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굉장히 안 하고 있으니까 특정한 대상, 즉 흥분 상태를 원하는 거예요. 흥분 상태. 그래서 알코올이라는 특정한 대상에 강박이 생기는 거예요. 알코올이라는. 그래서 이 알코올이라는 것이 특정한 대상이 이제 알코올인 거야. 알코올에 강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술을 딱 생각을 하니까 또는 내가 뭔지 약간 다운된 것 같아. 그러면 다운된 거를 회복을 하려고 무엇이 발생되면 강한 술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강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굉장히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니까 자기가 하던 일이 됐든 어떤 상황이 있었든 간에 거기서 벗어나서 빨리 그거를 하고자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불안감을 갖게 되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잘 지내다가도 잘 웃다가도 갑자기 뭐가 만들니까 급격하게 우울해져요. 급격하게. 그게 강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자들은 급격하게 안 좋아져요. 그래서 안 좋아지니까 회복하려고 이 특정한 대상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알코올을 좋아하는 걸까요? 자, 좋아한다는 건 뭡니까? 좋아한다. 내가 그거를 행함으로써 좋은 거를 행함으로써 내 나름대로 좋은 감정 또는 좋은 기분을 만드는 게 우리는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럼 공부를 하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공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또 다른 어떤 이 게임을 한다. 게임을 내가 그냥 좋아해. 그래서 좋아서 하는 거는 그냥 게임을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불안감, 즉 강한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아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순수한 기분이고 그리고 순수한 감정이에요. 자기의. 여자는 감정에서 남자는 기분에서 좋아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뿐이거든. 여기에는 강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강박이라는 거는 특정한 대상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이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지게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또 다른 심리의 불안 증세 또는 우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특정한 대상을 행하는 이유는 바로 해소가 목적이 돼서 특정한 대상을 하다 보니까 요 해소를 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자, 불안감이라든가 우울감은 뭐를 만듭니까? 여기는 제로 감정이라고 놓고 보고 플러스 감정과 마이너스 감정이라고 놓고 볼 때 갑자기 마이너스 감정은 확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 마이너스 감정이 떨어진 걸 회복을 시키거나 제거를 시켜서 원래대로 회복을 하려고 들거든.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졌어. 그러다가 해소를 한다는 뜻은 뭐예요? 해소가 됐다는 얘기는 흥분 상태로 올라갔다는 얘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나요? 여기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즉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인데 이거를 해소할 때 뭐를 느끼냐면 행복감을 느껴요. 행복감. 이때 행복한 거예요. 술을 한 잔 먹고 누군가를 한 대 빵 했어요. 그 순간은 자기 행복감을 느껴요. 물론 그 다음엔 뭐를 해야 돼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죠. 죄값을 치러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술집에서 누군가가 막 싸우고 있어. 그럼 저들은 행복하겠구나, 저 순간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막 큰 소리 내고 난리 난 것 같지만 저들은 행복하구나. 대신 뭐를 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죠. 그걸 모르는 거야, 본인들이.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이렇게 해소를 할 때 뭐를 느끼냐면, 해소란 얘기는 결국 마이너스에 있던 감정이나 기분을 어디로 올리냐면 플러스로 올리는 거거든. 플러스로 올리게 되다 보니까 요 올라가는 과정, 여기 이 과정은 행복해. 그래서 여기에 올라갔다고 치자. 그 다음에 요거 올라가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거나 자기 자신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발생이 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자기가 한 거니까. 대신 뭘 했어요? 자기는 잠깐 행복했다니까. 자, 행복했어.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요런 곳이 한번 경험이 되고 보니까 밑에만 내려가면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지잖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니까. 그때 요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 이때 행복감을 느껴야 되겠다라고 강박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 위로 올라가는 거를 뭐를 통해서? 바로 요 특정한 대상, 즉 알코올을 통해서만 그걸 하려고 되는 거. 그걸 우리는 알코올 중독이라 그래요.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이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행복감 준다니까. 행복해. 문제가 생겼죠. 바로 뭐냐면 알코올이라는 이 성분의 문제인데 이 알코올이 적정 수준이 아니라 항상 과해지게 되죠. 계속 강박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과해지게 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신체에 영향을 미쳐요. 신체적으로 알코올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신체의 장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기, 치명적으로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좋아지게 되는데 그 안 좋아진 건 누구 건강이에요? 내 건강이야. 그래서 알코올 중독은 범죄가 아니에요. 근데 알코올 중독인데 왜 우리는 자꾸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려고 할까? 건강이 나빠지거든.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가능하면 치료를 하려고 들고 가능하면 권고를 하고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알코올에 관련되어 있는 중독에 대해서 신체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그 원인이 자꾸 올리는 용도로 자꾸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올리는 용도로 쓰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몸을 망가뜨려 가면서 기분 좋은 거, 즉 감정 좋은 거, 즉 해소하는 거를 자꾸 찾아가는 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알았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없어질 병이 아니에요. 라고 해서. 왜? 중독은 특정한 대상에 자기도 모르는 강박이 생기는데 이 강박이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무의식에 생겨요. 무의식에. 이게 무의식에서 작용하는 거거든. 무의식에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식하는 것, 즉 자기가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하는 건 다 의식이거든. 의식이 무의식을 통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의식이 무의식을 통제하냐?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의식의 작용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할 때 몸이 있어. 그 다음에 마음이 있죠. 의식과 무의식이 있어. 인식은 의식이 하고 표현은 무의식이 하고 이제 기억도 무의식이 끌고 와서 무의식이 의식에다가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랬잖아. 넘겨주는 역할이지 의식이 무의식을 통제하는 역할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에서 작용돼 버리니까 의식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 아,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내가 컨트롤할 자신 있어. 막 그 정도쯤이야 괜찮아. 그러나 이미 강박이 무의식에서 딱 형성이 되면 의식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자기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이 불안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가 막 못 견뎌. 여자들은 너무너무 우울해. 사는 게 싫어. 막 자살 위기로 막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죽는 거보다는 해소하는 게 낫잖아. 그래서 요번 한 번만 딱 요번 한 번만 하고 나 그 다음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빠져들어가는 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중독은 이 여기에 관련된 이 의식을 가지고서 무의식의 강박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충분히 이 중독을 컨트롤할 능력이 있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중독은 빨리 빠져들어가요. 왜냐하면 중독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지금 당장 알코올 중독자,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알코올 중독이 됐던 다른 중독에 관련되는 걸 있는 사람들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 중독인 것 같아. 뭐 그런가? 그래도 내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멀쩡할 때는. 그러나 강박이 한번 딱 작용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통제가 불가능해. 누가 말려도 답 안 나와요. 답이. 자, 그러다 보니까 신체를 망가뜨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그 제일 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이게 A라는 사람이라 그러면 A라는 사람의 가족들이 피해를 입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알코올 중독은 본인도 피해를 입지만 이상하게 가족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어요. 가족들이. 근데 본인 당사자는 답이 없어요. 그 이유는 스스로가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해소를 하면서 가게 되다 보니까 이 무의식에서 작용한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무의식에. 그래서 무의식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강박이 무의식에 작용하니까 뭘 해야 돼요? 의식에서는 엄청난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데 뭐를 해요? 무의식은 표현을 하죠. 뭔가 행동을 한다고. 뭔 행동을 해요? 해소하려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해소하려는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은 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없으면 알코올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훔치기도 하고요. 어딘가에 가가지고 돈을 훔쳐오기도 하고 편의점 가가지고 해서 한 병 그냥 들고 오기도 하고 길거리에 노숙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뭐가 따라다닙니까? 술병이 따라다녀요. 항상 그렇듯이 자기가 이 행동하는 것 자체가 해소하려고 하는 바로 행동이에요. 행동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행복감은 어떠한 것보다도 여기가 이 강박이 크면 클수록 100이라는 강박이야. 그러면 요거를 해소할 때 행복감은 얼마를 느끼는 겁니까? 100을 느껴, 100을요. 100만큼 행복한 거야. 여기서는 100만큼 힘들었고 여기서는 강박은 마이너스 100이라는 감정이나 기분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플러스 100이라는 감정이나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조금만 힘들어지면 여기를 가는 거예요. 여기가 크면 클수록 스트레스 그리고 힘들어하는 게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해소됐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크기도 훨씬 커진다는 얘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이만큼의 크기의 행복을 못 만들어주니까 계속 자기도 모르게 계속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코올 중독이에요. 자, 그러면은 알코올 중독이 발생되는 원인을 보게 되면 간단하죠. 강박 때문이에요. 강박.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중독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두 가지의 과정이 있어요. 두 가지 과정.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과정은 처음에는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알코올을 합니까? 술 왜 마세요? 처음엔 술 마시는 이유 기분 좋게 또는 내 감정 좋으라고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는 내 주변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식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할 때 알코올이라는 거를 갑니다. 여기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용도. 그냥 첫 번째는 그냥 그 목적일 뿐이에요. 처음에는 강박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힘들었던 거, 피곤했던 거, 이런 지쳤던 거, 이런 거를 좋게 만들기 위한 용도로 쓰게 됩니다. 즉,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용도예요. 해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이 해소를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걸로 알코올로 해소를 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알코올로 해소하고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 받으면 알코올로 해소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습관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원래는 목적이 이거였었는데 이제는 해소에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습관이 만들어지는 때, 요 습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습관에 의해서 어느 순간을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해소의 습관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만들냐면 세 번째는 안 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야. 강박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강박이 형성되면서 강박을 해소하는 습관이 만들어지죠. 요게 바로 뭐예요? 요 습관에 강박이 딱 들어가게 되니까 그 알코올이라는 그 특정한 대상에 관련된 강박이 딱 형성되니까 요걸 중독이라 그래요. 그래서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습관성 중독이 굉장히 많아요. 습관성 중독. 그래서 우리는 알코올 중독인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찾아보면 알겠지만 알코올 중독과 같은 용어로 쓰는 게 습관성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기에서 흔히들 많이 써요. 자, 도박 중독은
지난 시간에 도박 중독을 얘기를 할 때 도박 중독은 습관성 도박 중독이 있어요, 없어요? 도박 중독은 놀랍게도 습관성이 없어요. 도박 중독에 습관적으로 여기서 도박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습관성 강박이 형성되진 않아요. 왜? 재미와 즐거움을 그냥 순수하게 가져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로 넘어가지가 않은데 알코올은 왜 넘어가느냐면 바로 이게 들어와서 흥분을 일으키는 약물과 같은 효과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성에 관련되어 있는 중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반 중독도 중독인데 중독에도 습관성에서 넘어가는 중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중독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박 중독은 습관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도박 중독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 중독이 발생하는 건 지난 시간에 문제를 얘기를 했었고 이 알코올 중독은 처음에는 해소의 목적을 갖고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갔던 것이 항상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으로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거고 여기에 그러다가 강박이라는 형성이 딱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중독으로 빠져들게 되는 게 요게 1차적인 거예요. 1차. 요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알코올 중독은 다른 거하고 약간 좀 틀려요. 이제 다음 시간에 약물 중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알코올 중독은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이 알코올 성분이에요. 이 알코올. 이 술이라는 게 뭐를 만드냐면 흥분 상태를 만들어요. 흥분 상태.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만들냐면 어느 날 굉장히 내가 많이 아프고 힘들었어. 내가 아프고 힘들었어요. 여자들은 뭐 때문에 아프고 힘듭니까? 마음이? 여자들에게 강력한 상처가 발생을 했거나 남자에게 강력한 스트레스, 트라우마에 관련되는 강력한 스트레스가 이렇게 강력하게 발생이 됐을 때 이거를 뭔가를 통해 가지고 해소를 하려고 들다 보니까 뭘 하냐면 이거에 의존을 해버리니까 술 한 잔 못 마시던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가지고 너무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술기운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게 돼서 막 인사불성이 돼서 막 그 정도까지로 그렇게 되면서 내가 오다 보니까 요 상처와 또는 스트레스가 어지간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죽음을 교통에 느낄 만큼의 그런 상처라든가 스트레스가 작용을 했을 때, 즉 심리에 상처 또는 스트레스가 작용을 했을 때 이게 워낙 강한 거예요. 외상 스트레스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외상 스트레스 정도, 즉 자기가 감당할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여자들이 우울증으로 들어갔냐? 원래는 완만하게, 즉 상처가 쌓여가다가 자기가 감당할 수준이 안 되면은 우울증에 더 이상 키우지 말라고 마음이 우울증으로 빠뜨려가지고 더 이상 상처를 키우질 않아요. 그게 우울증이라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죠.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서서히 진행되어 있는 상처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빠뜨리질 않아요. 이거 아니면은 이렇게 갑자기 빠지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마음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으로 상처가 발생이 됐을 때 그걸 외상 스트레스가 돼.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외상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 남자는 주로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인식에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여자들의 이 상처는 감정의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이 강력한 감정의 기억, 남자는 강력한 스트레스가 인식이 돼 들어왔을 때 본인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미처 심리를 망가뜨려가지고 심리장애를 빠뜨려야 되는데 우울증으로 만들던 노이로제로 만들던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강력한 게 발생이 딱 되니까 이때 만약에 알코올이 딱 들어가게 되면 중독이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중독. 이때 즉시 중독으로 들어가요. 이걸 우리는 급성 중독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만약에 중독으로 들어가면 술과 연결되는 그리고 뭐와 연결되는 상처와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연결되면 술 없으면 못 견뎌요. 술 없으면. 그래서 어느 날 멀쩡히 괜찮던 사람이 갑자기 술 없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급성으로 발전되는데 여기는 시간이 해소의 목적이다. 그 다음에 습관을 갖고 강박을 만들면서 중독으로 빠져드는데 이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2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5년 걸리는 년 단위의 개념이 필요해요. 여기는 몇 년 단위의 개념이 필요해요. 특정한 대상에 중독된다라는 게 그만큼 인간에게는 쉽지가 않아요. 원래 그렇게 잘 망가뜨려 놓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는 급성이에요. 급성.
불과 며칠 만에.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괜찮았던 사람이 술 한 잔 잘 못 마시던 한 잔만 먹어도 얼굴 빨개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야 술 먹자 그러더니 그냥 뭐 말술이야 그냥 퍼먹고 그냥 막 뻗어버리고 막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애가.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게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중독이에요. 못 견뎌요. 엄청난 강박이. 왜? 여기에 이 상처와 스트레스 자체가 뭐예요? 이게 트라우마잖아. 여기에는 이 자체가 강박이거든요. 이 자체가. 이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으로 뭘 가져가냐면 바로 이 알코올 기운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성 중독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급성 중독에.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세 군데서 생기죠. 여자들은 세 군데서 생긴다 그랬습니다.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스트레스 첫 번째 성폭력 피해입니다. 두 번째는 사별 트라우마입니다. 세 번째는 외도 트라우마예요. 이 세 개일 때 여자들은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들어갑니다. 남자일 경우에는 남자는 자기 가치가 붕괴됐을 때, 즉 자기가 하던 일이 무너져버리거나 하던 일이 차단이 됐거나 이루은 거야. 이루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 미쳐 죽습니다.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산이 한 100억, 200억 있는데도 자기 살기 싫다고 자살하는 사람 남자들 흔히 나와요. 세상을 다 이룬 사람들인데도 왜? 그 사람은 자기 가치가 멈춰버렸거든요. 남자는 그만큼 그 가치에 죽고 살아요. 지금 여기는 여자들이 왜 여기에서 죽고 사는 문제로 들어갑니까? 의미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 즉 자기 행복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자기 행복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의미가 무너지게 되니까 외상 스트레스가 장애가 오게 되는데 남자는 가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가치가 무너지거나 자기 가치가 중단됐거나 불가능하다,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못 견뎌요. 이때 자살 위험성으로 들어요. 안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술기운 빌리는 거예요. 여기 이 상태를 빌리니까 이거 아니면 자기 죽을 것 같거든요. 이럴 때 급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게 가치죠. 남자에게도 뭐가 존재하고 있냐면 의미라는 놈이 존재하고 있어요. 의미. 남자에게. 비록 무의식에 존재하고 있지만 남자에게도 의미가 존재하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처자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부모님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님으로부터는 자식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양육받는 자리지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뭐가 만들냐면 처자식과 연결되는 이 의미인데 남자들 중에서도 이 의미를 부모님께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처나 자식에 관련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돼서 저 의미가 남자에게 무의식에서 붕괴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냐? 못 견뎌요. 우리가 상가집에 가게 되면은 이유야를 먹느라고 무조건 술부터 들고 푸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못 견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강력한 이 두 가지 때문에 남자들은 바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바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급성으로. 왜 알코올은 뭐를 만드냐면 바로 이 흥분 상태를 만들어가서 현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일 때 남자든 여자든 외상후 스트레스가 발생이 됐을 때 여기에서 알코올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급성 중독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급성 중독. 그래서 대부분들이 뭘 하냐면 우리가 여자들인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 자 중독이죠. 여자들은 우울증과 중독을 넘나드는 경우 무슨 현상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조울증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죠. 내가 어느 날 외상 스트레스가 장애가 한번 딱 발생이 돼서 급성 내가 알코올 중독으로 딱 들어갔어. 중독이죠. 이거 중독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우울해. 우울증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 안 마세요. 술 안 먹어도 돼. 술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우울해. 우울증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울하진 않은데 술을 계속 마시고 있는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독과 우울증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성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 급성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무엇이 많이 만들어지냐면 조울증이 많이 만들어져요. 여자의 조울증은 우울증과 중독증을 넘나드는 걸 조울증이라고 그랬죠. 남자의 조울증은 사실은 우울증이 아닌데, 그죠?
이게 용어가 없어. 이 의사들이 용어를 아직 안 만들어서 제가 쓸 수 있는 용어가 없어요. 어디를 넘나드는 겁니까? 중독과 노이로제를 넘나드는 겁니다. 중독과 노이로제를 넘나드는 병은 아직은 지금 막 이렇게 딱히 지금 뭐 설명을 안 해놨더라고. 뭔지는 잘 모르겠어. 연구 좀 해봐야 돼. 정신병증에 관련되는 걸 별로 연구를 안 해봐가지고. 자, 여자들은 조울증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이런 경우 남자들은 중독과 노이로제에 빠져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코올을 찾고 있을 때는 뭐죠? 알코올 중독에 들어가 있을 때는 중독증이에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 탁 멈췄어. 멈추면은 남자는 뭘로 갑니까? 노이로제로 가고 막 공황발작이 일어난다든가 공황장애에 빠지고 이렇게 내려가고 여자들은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있다가 알코올 중독이 멈추고 또 어느 순간에 멈췄다가 다시 또 알코올 중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알코올 중독자들은 여기에 입원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옛날에는 이 해소의 목적에서 강박에 의한 습관을 갖다는 게 이게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워낙 광범위하게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이 입원 급성으로 발전이 돼서 조울증 아니면 중독과 노이로제를 오고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알코올 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다. 알코올 중독자들 요즘은 특징이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왜? 안 나와. 안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발전을 해놔가지고 치료가 안 돼요. 예전엔 치료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 알코올 중독에 들어갔을 때는 잡아 넣어놓고 조금 해놨더니만 요게 그 병원에 들어가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노이로제 아니면 우울증으로 딱 빠지니까 술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퇴원해. 그래서 집에서 또 잘 지내요. 잘 지낸다니까 진짜 술 안 마시고 잘 지내요. 우울한 채로 잘 지내고 노이로제인 채로 잘 지내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알코올에 또 손을 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중독으로 또 빠져들어가면서 어디로 갑니까? 또 병원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요즘은 알코올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에 관련되는 부분이 대부분 다 어디로 갑니까? 요즘은 요 입원에서 발생합니다. 즉 급성으로 발전한 거예요. 일로 중독이 돼 들어간 게 아니라 급성으로 중독 들어간 거예요. 이때는 알코올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알코올이 흥분 상태를 해서 나의 기분을 좋게 하고 감정을 좋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알코올은 뭐예요? 이게 다음 시간에도 논하겠지만 약물과 같은 거예요. 바로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서 치료하는 것 같은, 그래서 병으로 내가 치료되는 것 같은 바로 그 중독에 빠지면서 자기가 중독에 빠지면서 그 상처의 고통 또는 이 스트레스에 관련된 이 고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알코올이에요. 약물도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약물 중독을 하는데 약물 중독은 알코올하고 근본 자체가 또 틀리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알코올이 바로 이 각성 상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각성 상태. 즉 흥분 상태를 만드는 걸 우리는 각성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각성을, 즉 흥분 상태를 만드는데 여기 이 과거에는 목적과 습관과 강박에 의해서 중독으로 빠져드는 이 과정들에 의해서 과거에는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거의 드물어요. 요즘은 주로 노이로제, 이제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외상 스트레스에서 어디로 넘어오냐면 중독으로 빠져듭니다. 자, 하나 볼까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대학생이야. 대학생. 여대생이다. 이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대생이. 그리고 술은 널려있어. 요즘 뭐 워낙 MT를 많이 하니까. 만약에 그 친구가 이거에 관련되는 거 아무에게도 말은 안 했지만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 중독으로 빠져들어가면은 알코올 중독에서 이 중독과 그 다음에 우울을 넘나들기 시작을 해요. 주변의 대학생 중에, 여대생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될 거예요. 친구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딸에 관련된 친구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러고 보니까 걔가 어느 날부터 좀 이상해졌어. 술 안 먹던 애가 어느 날부터 술고래가 돼가지고 이제 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막 그 정도가 되어 있는 수준을 한번 곰곰이 보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학생들.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가치를 못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청소년들에 관련되는 대학생들이라든가 나이 20대, 30대에서
자기 할 수 있는 거 못 찾잖아요. 가치가 무너진 거야. 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자살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잘못하면 중독으로 빠질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어느 중독보다도 무서운 중독이 바로 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게임 중독은 그나마 게임하면서 버티고 살아있잖아. 게임하면서. 근데 알코올 중독은 뭐가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아까? 자기 몸을 무너뜨려요. 몸을 무너뜨리면서 가족들도 다 같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페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은 페인으로 들어가요. 게임 중독은 그 상태 그대로, 물론 이제 잠 안 자고 이래가면서 가다가 심장마비로 가요. 그 게임방에서 한 며칠씩 밥도 안 먹어가면서 며칠씩 그거 하다가 한 방에 가는 애들 많잖아요. 주로 다 남자죠. 여자들은 며칠 동안 그거 한다 그래가지고 여자들한테는 신체 문제 안 생겨요. 여자들은. 근데 남자들이 주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가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 입원에 의해서 급성으로 알코올 중독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이걸 다뤄야 돼요. 이거를 다뤄야 되는데 아직도 해소의 목적에서 해소의 습관을 갖고 강박을 갖고 이게 만들어졌던 알코올 중독을 아직도 다루고 있어요. 아직도. 다 이걸로 다뤄요. 급성을 다루질 않습니다. 지금은요. 그런데 이 급성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습관성 알코올 중독이 거의 없습니다. 어른들, 노인네들, 그러니까 나이 60 이상을 넘어간 기성세대들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옛날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분들은 대부분들 습관성 알코올 중독이 많아요. 그런데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나이 40대 미만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가게 된다면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회가 바뀌었어요, 지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이 문제점들이 실제로 알코올 중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금요. 이미 알려져 있는 거는 과거의 이 습관성 알코올 중독이고, 지금 알코올 중독은 대부분 다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트라우마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는 트라우마가 작용한 건 똑같았어. 그런데 이거는 너무 강력한 트라우마가 발생을 한 거예요.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갔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요번에 이런 시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알코올 중독으로 들어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뭔가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심각해지면은 이 사회에 관련되는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누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까? 남자들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남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워낙 많아져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성폭력이 됐던 사별이 됐던 이 외도가 관련되던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되면 누가 많아질까요? 여자들의 알코올 중독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회 현상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가는 거야. 아니 여기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련되는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 치료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치료법도 물론 알려져 있는 건 없어요. 알려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치료도 분명히 할 수 있고 이런 중독이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중독도 생각보다 건전한 건강한 중독도 꽤 많은데 파괴를 시키는 중독에 너무 손쉽게 노출이 돼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술은 어디 가든 아무나 하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약물 중독이나 마약 중독과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약물 중독이라든가 마약 중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특정한 사람들, 그거를 접근할 수 있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발생을 하지만 알코올 중독은 불특정 다수인들,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발생할 수 있다는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은.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다, 내 아이들이 있다, 얘들 주변에 있는 아이 중에서도 틀림없이 이 알코올 중독에, 급성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본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발생된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치료할 생각을 안 해요. 본인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인식을 안 해요. 원래 그런 줄 알아, 원래 안 그랬거든. 그래서 여자에게 발생되는 것과 남자에게 발생되는 게 전혀 알코올 중독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 습관성으로 갈 때는 조금 달라요. 요거는 해소의 목적, 해소에 대한 습관,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해서 작용하는 거. 그렇게 해왔던 이 순차적으로 가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져 왔었는데 여기는 워낙 급성으로 만들어져요. 급성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해. 술 사주지 마세요.
잘못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뭘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너 많이 힘들지? 얼마나 너 힘드냐? 시련의 고통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 그래가지고 뭐를 해줍니까? 술 한잔해. 그럼 너 빨리 알코올 중독에 빠져라. 잘됐다. 너 나 친구 아니니까 너 빨리 알코올 중독에 빠져라.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굉장히 치명적이죠. 근데 이거 아나요? 안 가르쳐줘, 아무도. 왜? 이렇게 해서 빠져든다는 걸 지금 연구 논문조차도 없어요. 연구 논문도. 우리가 이렇게 심리 포럼을 하는 이유는 진짜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거 하나하나도 원리를 한번 우리는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원리는 같아. 남자는 뭐가? 남자는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고 여자는 이 상처가 작용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와 상처가 이렇게 작용해서 불안감을 만들고 우울감을 만들고 무의식에서 작용하다 보니까 해소를 하려고 들 때 남자는 제거를 하려고 들고 여자는 회복을 하려고 들고 즉 회복을 하려고 드는 이게 결국은 해소인데 해소해서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들어간다. 요건 중독의 정의가 맞아. 남자와 여자는.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완만하게 습관성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어차피 여기도 해소, 강박을 해소. 이게 다 뭡니까? 요 해소니까. 남자는 제거하려고 하는 거고 여자는 회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강박이 만들어지면서 옛날에 이렇게 왔어.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급성으로 발전이 돼 있는 바로 이 알코올 중독인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할까? 옛날에 여기에 해소를 하는 습관적으로 해서 강박이 만들어진 이걸로 치료할까? 이걸로 치료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는 뭐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급성에서는 뭐가 작용을 합니까? 여기에 강력한 트라우마가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를 없애줘야 돼요? 남자는 이 관련되어 있는 가치에 관련되는 부분, 여자는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됐던 이쪽을 치료를 하지 않으면 중독으로 계속 빠져들어가요. 맨정신 도로 왔을 때 치료를 하면 돼요. 여기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물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과 함께 뭐가 있냐면 일 중독이 됐든 뭐든 다른 중독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그러면 함께 근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러면 남자인 경우에는 가치가 무너질 경우가 가장 크고 여자일 경우에는 감정이 무너질 때가 가장 큰데 의미가 무너질 때가 가장 큰데 그러면 여자는 의미를 회복해주면 되고 남자는 가치를 회복해주면 돼. 역심리는 정반대야. 이해됩니까? 빨리 가치가 회복돼야 돼. 역심리는 그래야 의미를 회복할 수 있어. 이유여를 막론하고 가치부터 회복을 해놔야 돼. 역심리는. 심리가 역으로 가는 사람은.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한 것을 먼저 해결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 알코올이 아닌 다른 중독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그리고 그들이 갈 수 있는 방향에서 그거를 치료를 해놓게 되면 즉 중독에서 건강한 일 중독이 됐던 운동 중독이 됐던 다른 건강한 중독으로 전환을 시켜놓고 거기서 안전장치를 딱 만들어 놓게 되면 그 자체가 치료법이에요. 치료법. 그런데 대부분은 안 하려고 그래요. 대부분. 왜? 원인을 모르거든. 원인을 모르는 거야. 남자는 이 가치가 중요해. 그러면 선생님 취업도 못했는데 무슨 가치를 따져요? 아니 일 있고 이게 일이 아니잖아. 우리가 가치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가치는 첫째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두 번째는 관계적 가치가 있고 세 번째는 사회적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해외는 잘 모르겠어. 관심도 없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최고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어요 지금? 경제적 가치에다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가치를 잃었다라고 생각하면 내 가치도 안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관계적 가치도 있고 사회적 가치도 있다는 걸 안 가르쳐주고 있다니까. 어디서? 학교에서조차도 안 가르쳐줘요. 요즘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주나? 뭘 가르쳐줍니까? 경제적 가치에 관련된 걸 계속 지금 주입시키고 있어요. 지금 대학이 뭘로 돌아가고 있어요? 경제적 가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대학이라는 지성이 경제적 가치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관계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벌써 다 무너뜨려 놓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가치에 관련된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해서 성적 왜 가져가? 돈 벌려고. 좋은 직장 취업해서 좋은 직장이 뭐예요?
돈 많이 주는 데가 돈 많이 주면서 복지가 좋은데. 세상에 돈 많이 주는 데는요. 복지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명 얘기하듯 구글 같은 데 이런 데는 뭐 자유 근로제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분들 거기서 일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지? 거기서 내가 보드판 끌고 다니면서 일하는 동안에 보드판 끌고 다니면서 뭐 하면서 막 신나게 즐겁게 놀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반드시 성과물을 내야 돼요. 그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내면 날아갑니다. 그래도 여기에는 뭐를 합니까? 들어가서 못 내더라도 맨날 밤새게 하더라도 날리진 않아요. 일장일단 있어요. 좋은 거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큰 오산에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외국계 기업 진짜 힘들어해요. 정말 힘들어해요.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거기는. 근데 자유로워요. 근데 한국에서 맨날 밤맨 늦게까지 일하고 뭐하고 이러던 사람들, 봉급도 적게 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외국계 기업 보면 뭐 겉에서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돼요. 왜? 자기는 안 해봤거든. 근데 막상 가서 10년, 20년 한번 지나가봐. 문제는 뭐냐면 다 논리가 경제적 가치 논리에 지금 다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다. 외국계 기업이면 기업일수록 이게 더 강합니다. 한국은 그나마도 아직은 한국은 관계적, 사회적 가치에 관련되는 부분에 기업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물론 불합리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외국계 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이 논리가 거의 없어요. 관계적 가치, 사회적 가치. 우리가 왜 기업을 뭐 이렇게 가는데 가족끼리 뭐 다 해가지고 같이 뭐 어울려서 술 퍼먹고 노는 문화? 어디서? 한국에서는 흔한데 외국에서 쉬울 것 같죠. 그건 말도 안 돼. 권리침해예요, 권리침해. 그래서 토요일, 요일은 니들 가족끼리 놀아라. 그 대신 회사 와가지고 이렇게 가라. 뭘 해라, 뭘 해. 이게 다 분리돼 있어요. 그거를 참고를 해두셔야 되는데 이런 관련되는 이렇게 가치로만 추구하다 보니까 가치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치가. 이 가치가 무너지게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가치를 회복해주는 거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 관계된 있는 이 가치를 찾아주면은 이 사람이 여기서 치유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남자든 여자든. 요즘은 역심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리 자체가 역으로 작용되는 심리가 굉장히 많아져요. 무엇이 옳다 그러다는 난 몰라요, 그거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가치부터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건 확실해요.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급성으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이 발생됐던 빨리 그 원인부터 없애야 돼요. 원인부터. 원인을 없애야 뭐가 바로 알코올 중독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에게 뭐랍니까? 술이 어떻고 술이 너에게 몸에 얼마나 안 좋은 건 줄 아느냐, 이걸로 인해서 네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술을 안 마시면 요걸 대신에 뭐를 해라? 그림 좀 그려봐라. 뭐 그 다음에 뭐를 해봐라. 별걸 다 시켜요. 되나요? 안 돼. 왜? 그게 자기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무도 안 가르쳐주거든요. 가치에 관련된 그 취미활동 해봐라. 그 다음에 뭐를 해봐라. 별걸 다 시켜요. 그거를 행동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하는 거를 치료법으로 쓰는 걸 뭐라 합니까? 행동법이죠. 신체가 얼마나 나쁜 건지 아냐, 가족이 이렇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이렇다, 의학적으로는 이렇고, 뭐는 이렇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현상이 생겼고, 뭐하고, 그건 뭐 가르쳐 주는 거니까 들어오는 거잖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그걸 인지법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가네? 가르치면서 막 실천하도록 막 만들어주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인지행동치료법이라 그래요. 주로 미국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미국에서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치료를 위한 알코올 중독자 모임을 AAA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도 이거를 도입해서 씁니다. 이 AAA에서 쓰고 있는 치료법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법이에요. 인지행동 치료법이에요. 그런데 재발률이 여기 다 좋아요.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발률이. 그래서 치료법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재발되면 또 하고 재발되면 또 하고 재발되면 또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이들의 목표예요. 이 단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재발된 것을 처리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단체가 점점점 세계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완치를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근본은 없어요. 근본. 근본을 없애려면 딱 하나죠. 어디에? 가치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자는 이거에 관련된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외상 스트레스에 관련된 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치료법이 인지행동 치료법에는 치료법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인지법과 행동법 인지행동 치료법은 치료법이 있냐고요? 치료 안 돼요. 왜 안 돼요? 뭐를 못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요 무의식을 못 건드린다니까? 무의식을. 그래서 지금 하다 안 되니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요 기억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기억. 그래서 뭘 하냐면 여기에서 발전된 게 뇌과학. 이게 뇌과학이에요. 그래서 뇌를 연구해가지고 일정한 요 기억을 뇌를 전기 충격을 딱 가해가지고 획 사라지지 않고 여기 사라지던 거야. 요것 봐라. 그래서 알코올 먹이면서 뭐를 합니까? 알코올 먹이면서 뇌가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를 체크합니다. 아, 그것도 논문을 써요. 요 뇌에 어디에 용어도 잘 모르겠어 나는. 뭐 워낙 의학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연구할 분야니까 거기에 특정한 부분이 여기에 작용하는구나.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 요 뇌 부위에 있는 걸 요거를 전기 충격을 줘서 어떻게 만들고 요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치료가 되네. 그래서 치료를 해요. 이게 뇌과학입니다. 연간 수조 원을 들여서 지금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서 해요. 뇌과학입니다. 근데 재밌죠? 치료됩니까? 치료 안 돼요. 일시적으로는 치료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뇌는 회복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뇌가. 생각보다 회복력이 빨라요. 그래서 내 눈에는 지금 치료된 것처럼 보이고 이제 매일 알코올 때문에 힘들어하던 사람이 일정 기간 지났는데도 괜찮아진 거야. 그래서 치료된 줄 알아요. 근데 어느 특정한 계기 뭐가 안 사라졌어요 아직? 이 관련되는 게 안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작년 재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한국에도 있다가 사라졌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중독자 치료에 관련되어 있는 미국의 기독교 재단이 있어요. 한국에. 틴 챌린저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요. 옛날에. 이런 자리가 있더라도 굉장히 순수한 단체예요. 틴 챌린저입니다. 마치 젊은이여 도전하라 같은 이상한 용어로 쓰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틴 챌린저라는 게 국제적 약 몇십 개국에 관련돼서 미국에 있는 기독교 재단에 의해서 모여가지고 만드는 단체인데 여기서 주로 하는 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여자들 왜 성매매 여성들이라 그래요. 성매매 여성들이라든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과 관련된 이 사회 약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뭘 하냐면 레지던스라고 이래요. 뭐냐면 거주하는 거예요. 아예. 거주를 하기 위해서 레지던스 한 곳에 거주를 하면서 커피숍이 됐든 어떤 직장이 됐든 뭐가 됐든 관련되는 이쪽에서 일을 하면서 거주를 하면서 성경에 관련되는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색채라고 하지만 나는 그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건강한 치료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실제. 이거 다 저대야 기부받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투자하고 투자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공동체 개념인데 여기에서 먹고 자고 해가면서 2년짜리 4년짜리 관련되는 프로를 갖고 여기에 다른 일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만들어주는 틴 챌린저라는 이게 한국에도 들어왔었어요. 근데 요 공동체 하려면 최소 뭐가 하나 필요합니까? 숙소가 필요하죠. 우리나라 서울의 숙소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교회에서 여기에 돈 안 돼요. 나한테 이익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몇 년 동안을 고생했어요. 이 선교사들이 들고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들이. 난 되게 아팠어요 이게. 근데 여기에 다 좋아.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뭐다 다 좋아. 요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요렇게 너무 좋아. 그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빠진 게. 뭐가 빠졌냐면 여기도 재발률이 높아요. 재발률이 높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배웠던 심리의 무의식의 이론에 관련되는 이거를 여기다 딱 집어넣으니까 재발률이 안 생기게 됐거든요. 이거 한번 하자 해서 우리가 거기에 있던 틴 챌린저에 관련된 아테트 재단 관련되는 대표이사가 있어요. 그분이 외국인인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만나서 이 업무 토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했었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동하는 거 싫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내가 말았던 거예요. 이거 되게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좋은 프로그램. 왜 그러냐면 바로 왜 제가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가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가치. 그냥 치료를 해라. 내가 가르쳐주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이 관련되어 있는 곳에서 벗어나서 여기에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뭔가의 환경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커피숍이 됐던 아니면 어떤 공장이 됐던 어디가 됐던 뭔가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들이 여기서 만들어서 가는데 문제는 왜 재발이 되냐 그러면 자, 내가 커피숍을 합니다. 잘 됩니까? 만약에 커피숍 안 되면 또 재발되는 거예요. 가치가 바뀐다. 그럼 또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들어가고 또 다른 걸 또 배워가지고 거기서 또 나와서 또 활동하다 또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반복이 되느냐? 바로 이거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원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내가 무엇을 갖고 가치가 무너졌을 때 내가 어떻게 가치를 다시 회복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관련된 원천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원천을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재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아팠어요. 그런데 그분이 했던 얘기였어요. 이걸 했던 외국인은 지금 영국에 가 있는데 영국에 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슬펐던 게 바로 이 부분에 이게 실패했어요. 근데 한국 지금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의 모 목사님이 지금 하는데 그분이 영향력이 전혀 없으세요. 제일 슬퍼요. 안타깝고. 제가 볼 때는 실패했다라고 한국에서는 정착에 실패했다. 일본도 지금 간신히 지금 하고 있어요. 일본도 지금 요거를 간신히 하고 있어요. 여기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 팀챌린저 코리아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운영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요. 진짜 도와주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여기에서 요것만 정확하게 잘 움직이기만 해도 AA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답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현실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데 원론이 없어요. 원론. 그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이거는 종교적인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교인들의 공통점은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딱 정리를 해버려요. 차단을 해버려요.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어쨌든 이와 같이 뭘 해야 되냐면 치료법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가치를 다뤄야 돼요. 가치. 이 가치. 근데 이 가치가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관계적 가치, 사회적 가치, 이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은 이 가치가 무엇인지조차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필요하면 만들어주면 돼요. 요걸 만들어주면서 뭘 가져갑니까? 내가 왜 무너졌는지, 내가 왜 강한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이 돼서 내가 왜 중독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내가 이 강한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그 본질을 알아가려고 하는 게 치료법이에요. 치료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도박 중독은 습관성 중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외로 도박 중독은 알코올 중독보다 치료하기가 더 쉬워요. 왜? 도박 중독은 뭐가 없습니까? 이게 없어요, 이게.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관련된 이익이 없다라는 사실 하나. 또 하나는 뭡니까? 습관성이 없다는 거. 그럼 이 도박 중독은 또 뭐야? 생각보다 도박 중독 치료하는 게 더 쉬워요.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은 이 신체에 관련된 영향을 미치는 약물과 같은 이 흥분시키는 이 술이라는 놈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알코올 중독이 좀 치료가 어려워서 그렇지 어려운 게 사실상은 아니고 이 근본에 관련되는 걸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찾아나가는 가치와 의미에 관련된 걸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지 그리고 그 실제로 회복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그 사람에게 만들어주는 거 어렵잖아요. 돈 투자할 필요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스스로가 행복하려고 하는 자기 본능을 자기가 태어난 이유는 자기 행복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자아실현은 왜 합니까? 인간관계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행복하게 너와 내가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아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는 날까지 계속 자아실현을 해가면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자아실현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아실현은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가는 건데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가는데
왜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냐고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이 회복이 됐을 때는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자아실현을 해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중독 같은 것들은 의외로 쉽게 치료를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참 맞아, 옛날에 내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고통을 많이 받았지, 그때 내가 참 이걸 몰랐던 것 같아, 그 다음에 내가 뭐 문제가 발생이 됐어, 그러면은 뭐를 합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가치를 만들고 뭘 만들고 해나갈 수가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그럴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요, 저는요 누가 투자를 안 해줘가지고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저는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요 엄마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친구한테 사기당해서요, 나는 학력이 짧아서요,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어서요, 뭐해서요, 계속 남의 탓만 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 인간은 누구나, 내 아이들도 여기 있지만 쟤들도 다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이든 아니면 나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든 자기가 그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자신한테 누구에게나 충분히 있어요. 아무리 상처가 많더라도 그 능력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굉장히 위대하게 태어난, 인간들은 위대한 거예요. 신이 인간을 진짜 잘 만들었어요. 모양새를 잘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요 마음을 진짜 잘 만들어 놨어요. 모양새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신이 있다면 따져봐야 돼요. 날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따져봐야 돼. 외형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외형은 또 우리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다니까 할 말은 없어요, 내가. 근데 이 마음은 부모님의 영향을 하나도 안 받습니다. 부모님 탓하지 말아요. 내 주변의 영향 하나도 안 받습니다. 탓하지 마세요.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내 기억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영향을 받는 것 뿐이지 너미 만들어준 거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가냐면 내가 이거를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빨리 아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왜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은 누가 치료하는 겁니까? 자기가 치료하는 거야. 자가치유법밖에 없어요. 치료 방법은 타인이, 상담사가,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뭘 해서 도와줘서 절대 그래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는 오로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만이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해주면 됩니까? 네가 충분히 치료할 능력을 왜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들 스스로들은 치료를 합니다. 왜 치료를 합니까? 스스로가 알았으니까. 자기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권리가 있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기의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회복합니다. 몰라서 회복 못하고, 그래서 타인에게서 찾는 것 뿐이죠. 우리는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위대하고 대단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먼저 알아서 알려주는 것 뿐이야. 그렇게 보면 알코올 중독은 별거 아니죠, 그죠? 알코올 중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고, 그 다음에 이게 원만하게 온 건지 급성으로 온 건지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지금 치료법을 안 알려준 게 하나 있죠. 요 급성은 이제 알았어. 원만하게 온 놈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원만하게 온 거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강박에 관련되는 해소의 습관을 가지고 있죠. 해소의 습관. 습관 바꾸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배웠는데, 여자의 습관 만드는 방식이 있고요. 여자. 남자의 습관 만드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들 인터넷이 됐든 그 다음에 학자들이 됐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격은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습관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습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 안 바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뭐라 합니까? 어차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고유의, 아까 누가 나한테 얘기하다가 의도 터지긴 했는데, 기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습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성격이 안 바뀌는 거예요. 바꿔 삐리면 돼요. 뭘 바꾸면 됩니까? 습관에 감정이 결합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성격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 성격 바꾸려면 감정 바꿀래? 습관 바꿀래? 여러분들 습관 바꿀래? 감정 바꿀래? 습관 바꾸는 건 진짜 힘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감정 바꾸는 건 순식간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최악의 성격을 최고의 성격으로 만드는 건 순식간이에요.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저거 완전 개쓰레기네. 저 미친놈 아니야.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감정을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최고야. 존경심이 생겨요. 정반대가 작용하죠. 왜? 바로 이 감정 때문이거든요. 성격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요 감정 하나 바꾸면 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과 쓰레기는 감정 하나 차이예요. 감정 하나 차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려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내가 중독이 발생되고 이렇게 습관적인 요구를 만들어져 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 애써 이거 노력하지 말자. 요거 한 번만 우리 감정요 관련되는 거 요거 한 번만 바꿔보는 노력해보면 어떻겠냐. 내가 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못 바꿔요. 왜?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선생님 진짜 나 문제 있는데 나 좀 바꿨으면 좋겠다. 내가 노력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감정 바꾸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습관 바꾸는 거고요. 왜? 습관 바꾸는 건 시간이 걸려요. 제가 해보니까 한 3년 정도 수준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성격을 완전 싹 다 바꾸는 데는 3년 이내에 싹 바꿀 수 있어요. 싹 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한 3년 정도만 나한테 시간을 주면 되는데 3년 시간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일 빠른 방법으로 뭘 만듭니까? 감정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감정이에요. 감정은 2개월 만에도 바뀌고 3개월 만에도 바꿔요. 그런데 재밌게 뭐가 만들어집니까? 여기에 감정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진짜 감정이 있고 하나가 뭐예요? 기분이 있잖아요. 요 기분 바꾸는 것과 감정 바꾸는 게 있잖아. 자, 그런데 왜 남자는 감정을 하려고 들지 않고 습관을 바꾸려고 들고 있을까요? 남자는 이게 지속이 안 돼요. 여기가. 그래서 남자는 이 성격이 기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남자는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왔다 갔다 거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남자들 한번 곰곰이 보세요. 극과 극을 왔다 갔다 거리지. 그래서 즉흥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지멋대로. 여러분들이 남자들 이렇게 옆에서 한번 보세요. 남자들, 여러분들의 아버님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내 남편 곰곰이 생각해봐. 내 남자친구.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지 기분 나쁘면 들락날락 거려요. 성격이 왔다 갔다 거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저 성격 더러워. 원래 더러워야 정상이에요. 안 들어온 사람들 있어요. 진짜 내 눈에 보기에 너무 괜찮은 성격이야. 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들어온 걸 아직 못 본 거예요. 언제 나옵니까? 결혼하면 나와. 결혼하면 본성이 드러나온다니까. 그러고 결혼해가지고 후에 막급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그때 남자는 기분을 감추거든요. 기분. 근데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다 나와요. 요 감정이라는 놈 때문에 그러거든. 왜냐하면 감정은 뭡니까? 기분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거예요. 작용을 하지 않더라도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감정을 바꾸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돼요. 그러나 남자는 기분을 바꾸는 거는 뚝딱 오늘 방금 바꿀 수 있어요. 방금. 그래서 여기 우리 얘기를 잠깐 나눌 때는 금방 바뀌었어요. 거기서 바뀐 거 맞아. 저 문 열고 나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바뀌기도 하고 지멋대로 왔다 갔다 막 거리면서 살아요.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남자를 치료하려고 그러면 감정 바꿔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를 치료할 때는 습관을 바꾸는 방식을 취하게 되고 여자를 치료할 때는 감정 바꾸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성격을 바꾸려고 들면 안 돼요. 왜? 성격은 뭘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감정과 습관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두 개를 통째로 바꾸려고 큰일 납니다. 어차피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바꿈으로써 성격을 바꿔서 그 사람이 자아 실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 강박, 즉 해소에 관련된 이 강박에 관련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바꿀 거냐? 어떻게 치료할 거냐? 여자는 감정 치료를 하면 되고 감정을 바꿔주면 되고요. 남자는 습관을 바꿔주면 돼요. 이게 치료법이에요. 치료법. 그러면 선생님 습관 바꾸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그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같아요? 같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뭘 가지고 있냐면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기억. 우리 여기에 나이가 제일 어린 친구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까지 몇십 년의 차이가 나더라도 기억은 다 틀려요.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 해도 아무리 쌍둥이인 치인 자매, 치인 형제 관계라고 하더라도 기억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은 전 세계에서 나와 기억이 같은 60억에서 이제 70 몇 억이라 그랬죠? 인구가? 어제 나왔던데 74억인가? 전 세계 인구가 74억이랍니다. 통칭해서 한 70억이라고 하고 70억 명 중에 나와 기억이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게 각 개인이 얼마나 위대한데 그 기억을 갖고 있는데 그 기억이 바로 뭐를 만드느냐 하면 바로 이걸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습관을 가져가고 있어요. 습관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성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을 만들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억을 가지고서 어떻게 습관을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것에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자들은 아가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감정만 바꾸면 돼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관심 없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게 뭐야. 뭐만 있으면 돼요. 학력이 짧고 그 다음에 경험이 많고 지금 뭐 회사 대표거든 뭐 어느 지위에 있던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감정이 좋냐 안 좋냐를 따져야 돼. 그래서 안 좋은 건 좋게 만들면 되는 것뿐이야. 그걸로 끝. 그러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여자는 감정을 다뤄야 되는 거고 남자는 습관을 다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참 재밌어요. 이 알코올 중독자 치료는 무조건 뭐를 합니까? 무조건 습관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분도 전환시켜가지고 감정 전환, 기분 전환시키느라고 바빠요. 기분 전환시키느라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치료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A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틴체린저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감정도 아니고 습관도 아닌 어중중하게 가버리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염두를 해둘 때 이 치료법에 대한 거, 이 알코올 중독 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심리장애 치료법에서 인지법, 행동법, 그 다음에 뇌과학에 의한 뇌에 연결되어 있는 이거를 물리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물리적으로 인위적으로 뭔가 충격을 가해서 만들어가려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심리를 다루고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치료법은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인간을 치료하려고 그러면 인간의 마음, 심리를 치료하려고 그러면 오로지 뭐에? 신이 만들어준 이 무의식으로만 치료가 가능해요. 무의식.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무의식.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의식. 무의식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무의식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감정을 만드는 뭡니까 이게? 에너지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 습관 있죠. 습관. 그래서 무의식을 따질 때는 여자들은 뭐를 중요시 여깁니까? 습관보다는 에너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에너지는 가면 내비두고 어차피 뭐 이거 기분밖에 안 되니까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을 움직이는 거예요. 무의식만이 유일하게 인간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무의식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오픈이 안 됐어요. 아직 알려지자 연구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다 뭘만 연구를 하고 있냐면 인지 쪽의 연구, 행동 쪽의 연구, 뇌과학 쪽의 연구, 여기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무의식,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니까. 지금 심리학에서는, 정신과학에서는, 정신의학에서는 마음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사입이라 그래요. 과학적으로도 검증 안 된 게. 그럼 제가 한마디 물어보죠. 마음이 없네요, 그죠? 마음이 어디 있냐? 그게 사입이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들도 저한테 얘기를 해요. 맞다. 네가 볼 때는 사입이 맞다. 그럼 하나 물어보자.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외국인이야. 있습니다. 저 마음 없습니다? 아니에요. 마음이 있다 그래요. 그래 그럼 어디 있냐? 그려봐. 그려봐 그래요. 못 그래요. 과학적으로 검증 안 되는데 니는 어떻게 믿고 있냐라고 물어봐요. 거꾸로. 그리고 다시 물어봐요. 인간은 마음이 꼭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다르게 들려요. 그때부터. 본인들도 알아요. 마음이 있다는 걸. 그런데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 원리를
그래 기독교 그때 관련돼서 만났던 분한테도 또 설명을 드렸어요. 종교도 안 가지고 계시는데 이 일에 관련된 아니 나는 그거 관심 없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이 있다. 근데 마음은 유일신만이 창조를 분명히 신이 창조를 했다. 그거 외에는 진화가 될 수가 없다. 그걸 내가 검증해 줄게 그랬어요. 그러면 됐겠냐. 그래서 저는 뭔지는 모르지만 신은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꼭 하나님이어야 된대요. 그래서 당신하고 얘기하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내게도 있나요? 있대요. 그 어디 있는데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나에게도 있어요. 나에게도 신이 존재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신이 존재하고 나에게도 분명히 있어요. 왜? 여기 이거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난 잘 몰라. 신인지 인간인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만들어져 있거든. 분명히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요거를 만든 또 근본이 또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니까 그런 건 얘기하지 말고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제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감히 물어봤어요. 진짜 하나님 존재하는 거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당신은 하나님 존재하는 걸 모른다. 수고하세요. 그러고 왔어요. 그냥 밥만 먹고. 저 그런 사람들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신이 존재한다고 안 믿어요. 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러면 안 되지. 신은 인간 눈에 안 보입니다. 보일 수가 없지.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역설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각설하고 어쨌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되냐면 인간의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이 무의식이 왜 에너지와 습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무의식에는 에너지와 습관이 결국은 감정과 습관의 변화를 해서 이 사람을 자가치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이 근본이 바로 이 무의식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이 무의식을 가지고 바로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다가 인간답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는다 그랬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다가 사람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이상은 죽을 때는 이 사람으로 죽으면 되는 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상은 인간답게 살아야 돼. 자기 자아실현을 해가면서. 자아실현은 함께 행복하는 게 자아실현이에요. 자기 혼자만 행복한다는 거는 사람의 행복이고요. 그거는 태어날 때와 죽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행복만 추구해 가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심리장애죠. 타인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항상 염두를 해두고 알코올 중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습관적으로 가는 것을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급성으로 갈 때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근데 습관성으로 가는 것보다는 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어디냐? 바로 이 급성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작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